안녕하세요. 윤무동산입니다. 자,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금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 판, 대출 축소에 이사철 악소리 난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사철 세입자 현장 목소리. 자, 시중은행 전세대출조이자 수도권 곳곳 전세난의 발동동. 수도권 곳곳일까요? 전국일까요? 아마 전국 광역시가 다 해당되겠죠. 대출 못 받아서 계약금 날리기도 한다. 집주인 대리 세입자 잡거나 전세 보증금 줄여 반전세로 돌린다. 전세 대출이 나올 줄 알고 계약했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온대요. 집주인이 저희 때문에 다음 세입자도 못 구했다고 계약금도 안 주겠다네요. 양쪽 다 안타깝죠. 자, 힘들게 모은 목돈은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주부 김모 씨는 이달 초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파기했다. 지금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죠. 자,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데 무슨 수로 수억을 원하는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익금융권도 알아보라지만 이율이 너무 높아 엄두가 안 난다. 어쩔 수 없이 월세 살이를 해야 할 판이다. 월세 가속화가 될 거라고 예상되었던 부분이죠. 자, 임대차법 후 월세 반전세 증가. 자, 거래 건수가 19만 7천 건에서 자, 18만 5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일단 거래 건수 줄었죠. 갱신 계약이 있기 때문에 거래 건수는 줄어들었을 거고요. 자, 전체 월세 5.5%에서 5만 5천 건에서 6만 6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중은 35.95%. 전월세 거래 중에서 월세 비중이 39.95%로 지난 1년간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정부가 집값은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그것도 이사철에 이렇게 전세 대출마저 막아버리면 서민들은 살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 은행들의 대출 축소 여파가 가을 이사철을 맞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있다. 그렇죠. 대출 규제를 해필 또 이사철이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수요 억제를 하면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건들하고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주택이라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국민들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수요 억제책이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내놓은 게 전세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집단대출 규제 이런 식으로 쪼여버리니까 어쨌든 모든 국민은 어떤 집에 있어든 살아야 하는데 이걸 못 살게 지금 수요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른 공산품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건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무조건 참가해야 하는 시장이죠. 자, 이에 따라 가을채 이사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불가 날벼락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대출이 나올 줄 알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을 날리고 파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일부는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반강제적으로 월세 살이로 내몰리고 있다. 월세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임차인만 문제냐? 아닙니다. 임대인도 문제가 되죠. 자, 볼까요? 자,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들.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줄까? 대출 막힌 집주인들도 발 동동 구른다.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면 전세 퇴거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주고 집주인이 들어가든 다른 세입자를 구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막혀버리니까 그 집에 전세 살던 사람도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고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이 안 빠지게 되면 그 전세 살던 사람도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을 못하는 억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대출도 막혀서 보증금 내주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의 거주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막혀버리게 되겠죠. 자, 세입자가 주소 이전 등 서류상으로는 퇴거했지만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를 보장해 주기로 하고 미리 보증금을 내줬다. 보증금을 내주고도 내 집에 3개월가량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 이자도 몇 달치를 더 내는 셈이다. 뭐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정부가 언제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출을 막아버리면서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자, 이런 현상이 다 예상되었던 겁니다. 추석 전에 대출 규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노영욱 국토부 장관은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금융 쪽의 일은 금융당국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이건 국토부 장관이 뭐 대출 해주세요 마세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서로 다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서울 아파트가 평균 12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해 1억 5천만 원 평균가입니다. 평균가가 1억 5천만 원 넘게 오르는 이 현상을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은 지켜보고 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중에도 상승세는 또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이죠. 증여는 심지어 비아파트 증여도 41,041건으로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물량 공급 업조, 그 다음에 기축들이 나올 수 있는 공급도 막아놨죠. 이런 상황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또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 근거 없는 얘기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자, 전세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